여러분, 삶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린 시절,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든든한 존재였던 형제자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멀어지고 때로는 남보다 더 소원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은 깊은 통찰이 담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어쩌면 씁쓸한 진실처럼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약용 선생의 명언을 통해 형제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함께 웃고 울며 모든 것을 공유했던 형제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의 무게와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들과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세상의 모든 비밀을 나누는 사이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조차 뜸해지고 만나는 것이 어색해지는 현실에 많은 분들이 서운함과 상실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저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형제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동생이 예전 같지 않아요. 형하고 만나면 이제는 돈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언니랑 연락 끊긴 지 벌써 몇 년째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피를 나눈 형제이니 끝까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과 무심한 태도일 수 있고 그때의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형제관계도 결국 하나의 인간관계일 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부담과 서운함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형제조차 남이 된다는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관계가 멀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억지로 관계를 붙들려 하지 않고 조금은 덜 아프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무게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모든 형제가 같은 환경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같은 학교에 다니며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다툼이 있어도 금세 풀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어떤 형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형제는 직장 생활에 매진하며 또 어떤 형제는 멀리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환경이 달라질수록 대화의 주제는 줄어들고 서로의 고충이나 관심사를 온전히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이 뚜렷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부터 형제자매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기꺼이 도와주던 돈이 나이가 들어 각자의 생활이 팍팍해지면 빚으로 변하고 이것이 원망과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유산이나 재산 문제가 얽히게 되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형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느니 동생이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는 등의 오해와 불신이 쌓이면서 남보다 더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피를 나눴기에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 역시
더욱 크게 남기 때문입니다. 셋째, 결혼과 가정이 생기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혼 전에는 형제자매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생기면 이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형제의 기분을 맞추기보다는 배우자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되고 아이들의 장래와 교육 문제를 먼저 챙기는 일이 앞섭니다.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는 마음속에서 점차 밀려나고 삶의 순위에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변화이며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친밀함과 유대감을 현재에도 똑같이 기대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의 정을 성인이 된 지금도 동일하게 나누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현실과 충돌할 때 서운함과 실망감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형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 결국 옆에 남는 것은 내 자식과 배우자뿐이더라. 형제는 추억 속에서만 같이 사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삶의 현실을 인정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멀어질 때에는 멀어지는 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뜻함을 나누면 충분합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을 하거나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것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과거의 친밀함을 붙들려 하지 않을 때 관계는 비로소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마음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려 애쓰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서로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 문제와 책임 문제로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육이라서 끝까지 믿고 싶었는데 남보다 더 아프게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형제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나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손을 내밀었지요. 하지만 막상 노후에 자신이 병들고 힘들어지자 그 형제들은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것은 형제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돌아오리라는 나의 기대와 환상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형제라 해도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상대방도 나를 위해 희생하고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형제 관계도 결국 하나의 인간 관계이기에 억지로 이해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억지로 관계를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형제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서운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작고 소소한 만남이나 짧은 인사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거창한 노력보다도
이러한 소소한 인정 속에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친밀함이 아니라 현재의 균형입니다. 멀어진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 하기보다는 그 거리를 인정하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지혜입니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인류 보편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인간관계의 무상함과 변화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친구든 형제든 영혼이 분리되면 언제든 멀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뿌리를 가졌다 해도 각기 다른 길로 뻗어나가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 가족, 그리고 생계를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명언은 그래서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는 이 문장은 현실을 냉정하게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태도를 요구합니다. 억지로 붙들지 말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중국 고전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맹자는 가까운 친척이라도 의로움이 없으면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 해도 삶의 도리가 어긋나면 서로의 길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피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의로움이며 관계의 본질은 혈연이 아니라 현재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형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적절한 거리두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작은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억지스러운 이해가 아니라 존중, 억지스러운 화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정. 이것이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형제가 남이 된다는 말은 서글프지만 그것을 미리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덜 기대하게 되고 그만큼 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여유 속에서 오히려 소소한 인연의 따뜻함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분해지고 또 어떤 관계는 점차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푸코는 사람들은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상대가 변했다고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나도 변했고 상대방도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상대방만 변했다고 탓하며 불만과 원망을 키우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형제이니까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형제이니까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삶은 다르고 우선순위도 달라지며 심지어 관심사도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그 차이는 깊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태도는 억지 이해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인정할 때 남아있는 따뜻함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끔의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작은 관심 하나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중국의 노자는 물이 이익을 주되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제든 친구든 억지로 다투며 가까이 있으려 하기보다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이 없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평온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했던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서운함에서 벗어나고 남아있던 작은 따뜻함을 더욱 크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형제는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기신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는 말은 단순한 체념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냉철하고도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관계를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이어받았으니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각자의 삶의 짐을 더욱 무겁게 짊어지게 됩니다. 형제라 해도 그 짐을 대신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에 갇히거나 기대지 말고 그 관계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 관계로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얼핏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평온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한 노인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형제들을 위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집안일에 돈이 필요하면 늘 가장 먼저 나섰고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병이 들고 힘들어졌을 때 그 형제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붙잡으려 애썼던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돌아오리라는 나의 기대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이해하려는 애씀입니다. 왜 저래야만 할까? 라는 물음과 함께 불만과 서운함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음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하고자 했던 지혜인 것입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동료,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려 애쓰다가 지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해 대신 인정으로 태도를 바꾸면 관계는 훨씬 단순하고 편안해집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작은 따뜻함을 서로에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러한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에 억지로 관계를 붙들려 하면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인연에도 감사할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깊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명언은 결국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억지 이해를 멈추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럴 때 비로소 남이 되어가는 형제조차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 마음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명언을 중심으로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는 현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실은 처음에는 씁쓸하고 마음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드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주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삶의 무게와 환경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둘째, 돈과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갈등이 깊어지곤 합니다. 셋째, 결혼과 가정이 생기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 화해를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관계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작은 온기와 따뜻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형제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형제가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소한 관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적절한 거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원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작은 따뜻함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란 관계를 억지로 붙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허락하는 만큼만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깝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형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형제조차도 나이 들수록 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억지로 멀어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해버린 상대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현재의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 편안하고 지혜로운 태도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평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형제와의 관계에서 또는 가까운 인연 속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이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